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은 오늘뿐만 아니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생각난 건데,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사자성어에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 도전한다.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말인데, 포기란 없다. 7전8기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빠져가지고 아마 오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금요일날 옵션 만기를 제가 좀 기대를 한다고 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또 밀려버렸죠. 뉴스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위험을 좀 더 키우는 듯한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밀리지 않았을까. 뭐 지표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고, 오로지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침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발칸 반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림 반도죠. 크림 반도.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크림 반도.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뭐 뉴스를 보면 영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월간으로 1.9%가 증가했어요. 이거 많이 증가했는데, 그리고 연간으로는 이게 9.1%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의 2월 소비자 신뢰 잠정치, 요거는 마이너스 8.8이 나왔어요. 이전은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전망은 마이너스 8이었는데 좀 많이 안 좋았다. 그리고 미국의 1월 기존주택 판매가 650만 채가 나왔어요. 전망이 610만 채였는데 상당히 크게 상회를 했고, 기존주택 판매 지수도 월간으로 6.7%가 증가했습니다. 월간으로. 전망은 마이너스 1%였는데 주택 관련돼서 엄청나게 그 지수가 좋아졌다. 그리고 미국의 1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이게 월간으로 마이너스 0.3이 나왔는데 전망은 0.2였어요. 경기 선행은 안 좋다 지금. 그리고 베이커 휴즈 그 오일 총 장비수가 이전이 635개였는데 645개로 10개가 또 늘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호주의 2월 마르킷 제조업 PMI, 요게 57.6이 나왔어요. 이전이 55.1이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개방을 하면서 이런 PMI 구매관리 지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개선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근데 뭐 이미 기대나 예상이 다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JP 모간이 연준이 금리를 9회를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 이상. 뭐 이런 것도 뭐 이제는 좀 지겹다. 근데 이제 그 금요일 날 연준 위원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시카고 연준위원하고 뉴욕 총재, 그리고 브레이너드 이사하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에 관련돼 가지고 초반에 아주 강하게 큰 폭으로 인상하는 거는 부정적이다.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JP 모건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예측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좋지 않았다. 그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그쪽 그 친러 주민들 긴급 대피령을 내렸어요. 우리 러시아가 국경을 개방해 가지고 그쪽에 난민을 수용을 하라고, 그렇게 뭐 따뜻한 음식을 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이든이 푸틴이 침공을 결심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판단할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인지는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가스관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뭐 사고는 아니고 하여튼 뭐 폭발시켰겠죠. 2차례에 걸쳐 가지고 큰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좋아지면 크게 빠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38,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39,000달러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친러 반군이 총 동원령을 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침공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전부 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비롯해가지고 핵 전력을 훈련하겠다 이런 예고를 하고, 푸틴이 참가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연합훈련 하는데 그게 지금 끝나는 날이었는데 연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연장한다고 얘기했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오늘도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와 있어요. 소규모 전투 규모 이 집단이 전진 배치되고 있다. 거의 뭐 국경에서 35km 정도 이내로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침공이 임박했다. 뭐 키예프, 수도가 키예프인데 키예프 쪽에 그 인구가 250만 명이라는데 그쪽에 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그쪽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수도하고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 도시들 몇 개가 타겟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 군 지휘관들이 침공을 계속해라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것들이 전부 다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주말 동안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9시 50분 정도에 시장이 갑자기 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에다가 전화 통화를 직접 해가지고 양자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미국 측은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는다면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9시 50분에 갑자기 올랐다. 근데 오늘 나스닥 선물이,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인데 선물은 움직이는데 나스닥 선물이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2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빠지고 오늘 또 빠졌거든요. 1.2%가 빠졌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중에는 0.4%, 0.5% 정도 상승해 있다가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마이너스 1.2에서 플러스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2% 가까이 뛰었잖아요. 네.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뭐 외교적 해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금요일 날 빠졌으니까, 그리고 뭐 꼭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20일 날 베이징 올림픽 끝나는 날, 그날 이제 침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뭐 침공은 없었는데 폭발은 있었죠. 네. 그래서 아침에 기관이 주로 주식을 팔았어요. 네. 근데 외국인들은 선물을 한 1000계약 정도 매도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기관이 주식을 계속 팔았다. 근데 10시 반 정도, 10시 조금 넘어가지고 기관이 매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닥 같은 경우하고 코스피, 선물 이런 쪽에서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폭을 늘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늘 플러스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21선을 계속 못 넘고 있어요. 대신에 21선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이 길면 빠집니다. 길면 빠지는데 붙어 있는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4일 연속 양봉인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 특히 꼬리를 달고 양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투자 심리가 약간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현금화를 많이 해뒀잖아요. 네. 물론 뭐 거의 뭐 바닥에 와서 팔았겠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때 거의 뭐 바닥에서 팔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데 따로 투자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노리고 매수를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니까 계속 반등 시도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평선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서 가는 시간, 옆으로 이렇게 기는 시간이 3일에서 5일. 그게 가장 적당한 시간인데 그 안에 뛰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뛰어야 돼요.
그 안에 뛴다 그러면 지금 이게 21선이 2738포인트 지금 이까지 내려와 있어요. 2810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넘어서게 되면 물론 넘어섰다고 바로 또 뚫고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호재가 있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바로 그 위에 이평선이 갭이 지금 150포인트나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50포인트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선은 저항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예,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날 미국 시장 차트까지 딱 보면 미국 시장은 음봉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설마 이렇게까지 빠지겠냐라고 했는데 빠졌어요. 네.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보겠죠. 네. 근데 우리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7.8기 지금 네 번째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시도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오늘 그 시장에서 물론 마크롱의 뉴스가 있긴 했는데 그거하고 10시 15분에 중국이 금리 결정을 했어요. 이번에는 동결을 했거든요. 네. 1년 대출금리하고 5년짜리 대출금리하고 3.7, 4.6 동결을 했는데 또 뭐 내렸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동결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그리고 10시 반에 그 중국의 1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이게 월간으로 0.1%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9월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규제가 이제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제는 조금 경기 확장을 위해서 조금 이쪽으로 부양 쪽으로 이제 베이징 올림픽 끝났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오늘 호재는 마크롱의 뉴스도 있지만 이 중국의 1월 주택가격 지수 이게 돌아섰다라는 게 오늘 호재죠. 네. 오늘 뭐 사실 그 아침에 시작해서 막 빠질 때 또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전쟁이 이제 완전히 임박했다 난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가 핵무기 핵 전력을 그거 훈련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컸거든요. 예. 핵이라고 들어가면 공포감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되돌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돌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아쉽게도 전기전자나 이쪽 그 기술주 쪽은 거의 뭐 되돌리지는 못했고 오늘도 건설하고 화학하고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뭐 가성소다나 아니면 폴리, 뭐 에틸렌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때문에 물론 기름값이나 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그 금속 가격, 알루미늄하고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쪽도 계속 좋게는 보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뭐 PJ 메탈이나 사마 알루미늄이나 이런 알루미늄 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대두나 그리고 옥수수, 밀 이런 쪽의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것도 뭐 투자할 만한 어떤 그런 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이쪽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면 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경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나라 환율이 1191원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예. 전쟁 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달러는 물론 지금 제자리에 있긴 한데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가스 공급을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거를 자기들이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측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의 가스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네. 하여튼 뭐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오늘은 뭐 그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본 그런 쪽은 지금 GS건설하고 DLENC 뭐 이런 쪽이 삼성물산도 최근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쪽도 괜찮고 그리고 뭐 효성 TNC나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이런 것들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나온 실적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DTR 오토모티브가 전망치를 상회했어요. 실적이 740억 정도 예상했는데 뭐 한 850억 정도 이렇게
작년 실적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는 큰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2조 4천억짜리 계약을. 예. 했으니까 지금 최근에 빠졌다가 이게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뭐 이런 것도 흐름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되고 그 더 관심 있게 본 쪽은 IS 동서예요. IS 동서.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늘 뭐 나와가지고 봤는데 작년 실적이 3,100억 정도 돼요. 3,100억. 기존에 뭐 재작년하고 그 전 뭐 보통 한 2천억 정도 전후로 이렇게 실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6천억이거든요. 네. 3,100억이에요. 2배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지금 반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이 1조 6천억이니까 뭐 영업이익률이 10%라 그러면 지금 시총이 적당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IS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계열사가 59개거든요. 근데 2개만 상장돼 있어요. IS 동서하고 인선 ENT. 폐기물 관련된 회사만 돼 있는데 주로 나오는 실적은 건설, 그리고 요업, 콘크리트 이쪽인데 오늘 나왔던 뉴스는 폐기물. 보통 건설 폐기물을 얘기하는데 원래 이 건설 폐기물 회사들이 없어요, 거의. 거의 뭐 점유율 1% 이상 되는 회사가 뭐 1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써놨던데 다 지역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건 뭐 크게 관심 대상은 아니고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거. 최근에 캐나다의 이 배터리 재활용 기업 리시온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5% 취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니켈, 코발트 이거를 추출해가지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 그 대구 쪽에 있는데 TMC라는 회사에 지분을 60%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7,500톤 정도 규모의 생산 시설을 공장을 착공할 거다. 거기다가 2차로 15,000톤 정도 추가로 지금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게 흐름이 뭐 GS건설이나 DLENC 올라가는 거와 비슷하게 건설이니까 같이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배터리 재활용. 예, 배터리 재활용 쪽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뭐 파워로직스 뭐 이 정도인데 아니면은 그 에이프로 뭐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큰 회사가 있다면 투자를 해볼 만 하겠죠. 네, IS 동서. 네. 오늘은 관심 대상은 이 회사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들이 있었고 오늘은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회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게임 같은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은 또 상승 전환을 했고 그쪽도 그렇고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소주 가격 인상 때문에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도 아직은 뭐 나쁘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정점이 이달 말보다는 다음 달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리오프닝에 다른 다 빠지니까 리오프닝에 오히려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해소가 되고 뭐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관심 있는 쪽은 아무래도 저는 기술 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화학이 지금은 제일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쪽이니까 화학을 지금은 제일 최우선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밤은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움직임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당장 어떤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계속 싸우고는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큰 규모의 전투만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7.8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4번 시도했고 5번째는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